자,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별 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학생 지금 릴레이션 있죠. 개체, 엔티티, 릴레이션, 테이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통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학번이란 속성, 이름이란 속성, 주소란 속성, 성비란 속성이 있죠. 자, 그 속성을 다른 말로 열이다, 컬럼이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속성들 중에서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기사 퍼스트에 회원가입하게 되면은 I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속성을 기본 키라고 얘기합니다. 주키, 주식별자, 프라이머리 키, 다 같은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튜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튜플은, 이런 실제 값들을 튜플이라고 얘기해요. 열과 행이 있으면은 행을 튜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릴레이션 스키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키마가 뭡니까? 틀, 구조죠, 구조. 자, 릴레이션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속성들. 요것을 우리는 릴레이션 스키마다. 다른 말로 릴레이션 스킴이다. 또는 릴레이션 내연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실제 값들을 얘기하죠. 실제 값들. 뭐가 되겠습니까? 요런 것들. 요게 이제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릴레이션 외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튜플들의 집합을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타 용어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은 한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의 범위,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성별이라는 속성에서 값들의 집합, 도메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죠. 이게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차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차수를 디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디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수. 속성의 수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선 차수가 4가 돼요.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3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튜플이라든지 차수라든지 카디널리티 이런 것들이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튜플은 t를 생각하십시오. t 먼저 가로, 그죠? 가로를 먼저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에 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튜플은. 그 다음 차수, 디그리는 d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죠? 속성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는 키읔을 생각하시면 돼요. 키읔. 가로죠. 튜플들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널은 해당 없다라는 그런 특수한 데이터의 값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는데 필수 입력 사항이 있고요. 선택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하지만은 취미 같은 경우에는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입력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태, 이것을 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해당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정보 부재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뜻의 특수한 데이터 값을 우리는 널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데이터가 없죠, 그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기억 공간,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될 때는 특수한 값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공간은 차지해요. 값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백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0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백이다 혹은 0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틀렸습니다. 공백도 아니고요. 숫자 0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이 없다, 정보가 없다 라는 특수한 데이터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억 공간의 낭비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릴레이션의 특징. 자, 릴레이션은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자,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자, 보십시오. 자, 현재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릴레이션이 있는데
자, A002라는 튜플이 있죠. 자, A002라는 튜플이 있습니다. 자, A003이라는 튜플이 있는데 중복됩니까? 모두 다르죠. 만일 같다면은 A001 해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회원가입을 똑같은 아이디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튜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런 중복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그 다음 튜플들은 순서에 무관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A001 해서 이 값이 첫 번째 지금 존재하지만은 뭐 세 번째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튜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정보를,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뭐 대구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튜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자, 릴레이션 스키마를 구성하는 속성들도 순서에 무관하다. 자, 속성도 순서에 무관하다. 자, 여기서 학번이라는 그 속성이 위치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성의 명칭은 유일해야 된다. 자, 속성 이름이 학번이라는 이름이 존재를 하는데 또 다른 속성을 학번이라고 줄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속성의 값은 동일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값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기사 퍼스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요. 교재를 신청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재 1, 교재 2, 교재 3. 자, A001이라는 사람은 교재를 신청할 때 실기를 먼저 신청했어요. 정보처리 실기. 그 다음 정보처리 필기 신청하고요. 그 다음 사무자동화 필기를 신청했습니다. 자, A002라는 사람은 정보처리 필기 먼저 신청하고요. 그 다음 실기 신청하고요. 사무자동화 필기 신청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재 1이라는 속성 이름 값이 실기 필기죠. 자, 교재 2라는 속성 값도 결과적으로 어때요? 실기 필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속성의 값은 같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속성 이름은 달라야 된다. 자, 6번이 중요합니다. 자, 속성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된다. 원자값.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죠. 자, 남자라는 값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겠죠. 자, 이 값을 쪼갤 수 있습니까? 남자라는 것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자, 이것을 원자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은 원자값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해서 속성값은 분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다중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요. 자, 다중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 A001이 남녀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속성. 자, 이런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키라고 한다. 키. 자, 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을 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자, 학번을 알게 되면은 어때요?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학교에 똑같은 학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또 학번하고 이름 어때요? 학번하고 이름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잖아요. 또 학번, 이름, 주소 어때요? 자,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 전화를 주셨을 때 학번, 이름,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은 전화 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 여러 튜플들 중에서 여러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자, 학번, 슈퍼키 되고요. 학번 이름, 슈퍼키. 학번 주소, 슈퍼키. 학번 이름, 주소, 주민번호, 뭐, 이거 다 합쳐서 다 이제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름. 이거 슈퍼키 안 되죠. 왜? 키가 안 됩니다. 이거는. 키 자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주소도 마찬가지죠. 자,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아이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복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키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만든 집합을 슈퍼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학번은 더 이상 중복될 수 없죠. 그 다음 주민번호 중복될 수 없죠. 그죠?
이런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속성을 슈퍼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자, 학번, 슈퍼키 맞습니다. 학번 하고 주소 합쳐서 슈퍼키. 그 다음 학번, 주소, 그 다음 이름 다 슈퍼키. 그 다음 학번, 이름 슈퍼키. 자, 학번,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공 합쳐서 슈퍼키. 자,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슈퍼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슈퍼키가 학번하고 주민번호만 포함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슈퍼키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후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후보키는 최소의 슈퍼키를 후보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의 슈퍼키. 자, 슈퍼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최소의 슈퍼키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학번만 있으면은 어떻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죠. 또 주민번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후보키가 학번, 주민번호. 자, 이 두 가지가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슈퍼키는 이 후보키 값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집합, 모든 속성의 집합을 슈퍼키라고 얘기를 하고, 후보키는 슈퍼키 중에서 최소의 슈퍼키. 학번만 알면 여러분들 누군지 알 수 있죠. 주민번호만 알면 여러분들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키가 무엇이냐? 자,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를 후보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학번도 후보키, 자, 주민번호 후보키인데, 자, 이 둘 중에서 기본키를 무엇으로 정의를 할 거냐? 기본키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키를 반드시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번을 기본키로 정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학번이 주민번호보다는 자릿수가 작잖아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기본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 전화를 주시면은 주로 아이디를 묻지 주민번호는 잘 안 묻죠. 왜?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자릿수가 일단 길고요. 숫자가 겹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주민번호 그 아이디를 묻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키는 어떤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자, 그 기본키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널 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디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 중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는 중복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데이터가 저장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아이디 입력하지 않고 회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회원 관리 릴레이션에서 아이디가 기본키예요. 기본키이기 때문에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널 값을 가지게 되면 회원 가입을 못하는 거죠. 아예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장하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되지 않고 널 값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중복해서 아이디 똑같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에 전화를 줬을 때 아이디가 A00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자, 또는 널 값을 가진다. 아이디가 발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디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키는 중요해요. 자, 그럼 대체키. 대체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속성들이다. 자, 학번 외래키, 학번 후보키, 주민번호 후보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학번을 기본키라고 정의를 했으면은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은 것은 대체키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외래키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키가 슈퍼키가 있고, 슈퍼키 중에서 최소의 슈퍼키가 후보키가 되고, 후보키에서 선택받은 것이 기본키가 되고, 남은 것이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